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아직 반년밖에 안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사실 이런 곳에다가 사연 올려서 남편 흉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내 배우자잖아요. 게다가 결혼한 지 이제 고작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막상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엄청 경제관념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게 대학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나왔고 경제 관련 학과를 전공했다 보니 남편에 비해서 가방끈이 짧은 제가 볼 땐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하면서도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어요.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이 사회생활 시작하고 모은 돈만 가지고 대출 하나 없이 집을 구했는데 그것만 봐도 돈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남편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신혼집을 구하는데 총 2억 들어갔고 제 돈으로는 결혼 비용을 하고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장만했고요. 저희 사는 지역이 집값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도 하고 집도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입니다. 차라리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서울 강남에 20억 하는 아파트를 해왔다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고 나 죽었소 하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신혼집을 구하고 나서 남편이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니까 명의는 공동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반대의 입장이었으면 아마 저도 똑같이 했을 거라 생각하니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자기 돈으로 한 것과 제 돈으로 한 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걸 보니 당연히 결혼하고 나면 돈 관리를 따로 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제가 벌어온 제 월급에 관여를 하기 시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경제관념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엄청난 짠돌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결혼 전에 돈 그렇게 잘 모아놓았던 것도 사실 월급 받고 지출을 거의 하지를 않았으니 자연스럽게 모인 돈이었던 거였네요. 결혼하고 첫 달은 딱히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 2달째 월급날이 되자마자 남편이 제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확인해보고 싶다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카드 내역까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건 조금 사적인 부분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한데 돈 쓰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 딱히 숨길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었어요. 어찌됐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돈 모으는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남편한테서 조언을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제 계좌랑 카드 내역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카드 내역을 보자마자 너는 쓸데없는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제 지출 내역을 보고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일 먼저 걸고 넘어진 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사먹는 커피였어요. 제가 뭐 한 잔에 5,000원씩 하는 고가 브랜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저가 브랜드에서 1,500원 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는 건데 그걸 쓸데없는 지출이라고 하니 저도 처음엔 어이가 없었죠.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업무 집중도도 오르고 여러모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커피 한 잔 정도는 문제될 게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대답을 듣고는 한다는 소리가 1,500원짜리라도 매일같이 마시면 1년에 50만 원이 넘는 큰돈이라고 하면서 50만 원이 어디 땅 파면 나오냐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 따지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남편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건네줬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꽁꽁 숨겨왔는지 포장지가 다 쭈글쭈글해진 커피 믹스 2포였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업무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커피는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매일 2개씩 가져다 줄 테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자기가 가져다 주는 걸로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커피 믹스랑 아메리카노랑 같냐고 따졌더니 어차피 똑같은 카페인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쓸데없는데 돈 쓸 생각 하지 말고 자기가 가져다 주는 거 먹으라고 하길래 저도 남편한테 모양 빠지게 괜히 회사에서 커피 믹스 몰래 가져나오다 걸리면 당신만 쪽팔리고 당신만 손해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 탕비실에도 커피 믹스는 있고 나는 아메리카노를 마셔야겠으니 하루에 1,500원 쓰는 거 가지고 잔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랬죠.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몰래 집으로 가져오는 게 커피 믹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휴지였습니다. 매일같이 회사 화장실에서 휴지를 조금씩 뜯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화장실 한 구석에 남편이 그렇게 회사에서 뜯어온 휴지가 차곡차곡 접힌 채로 한 움큼 쌓여 있었고, 남편이 조금씩 뜯어서 모아놓은 휴지가 아니라 집에 걸려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쓰기라도 하면 좀 아껴 쓰지 못하겠냐고, 너는 왜 이렇게 낭비가 심하냐며 입에 거품을 물면서 덤벼들었습니다. 이따금씩 집에서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 거기 딸려오는 콜라는 손도 못 대게 했고요. 그거 뭐 몸에도 안 좋은 거 뭐하러 마시냐면서 이거 10개 정도 모아서 중고거래하는 데다가 5,000원에 올려놓으면 누구라도 와서 사간다고 건들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물론 남편의 이런 짠돌이 기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무조건 나쁜 것만 있던 것 아니었어요. 전기세 아낀다고 안 쓰는 코드 뽑아놓는다든지, 깜깜해지면 부엌불 하나 켜놓고 다른 불은 켜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설거지할 때 물 받아놓고 아껴 쓴다든지 하는 건 그렇게 나쁜 습관은 아니다 싶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따라줬어요. 가스비 아껴야 된다고 온수보일러 꺼놓고 찬물로 샤워하자고 할 때는 결사반대했긴 하지만 그런 사소한 절약 습관은 분명 배울 부분도 있다 싶었습니다. 뭐 재활용한다고, 자기가 쓰겠다고 쓰레기장이나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할 만한 멀쩡한 물건들 밖에서 안 주워오는 게 어디냐 싶었죠. 그래도 그냥저냥 나름 시트콤처럼 재밌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에는 저 짠돌이가 얼마나 또 수전노 짓을 하려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기대도 안 했는데 남편이 먼저 어버이날이니까 장인 장모님 모시고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말을 꺼내왔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싶을 만큼 정말 의외였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두 분이서 원래도 쿵짝이 잘 맞고 가끔씩 실없는 농담 같은 걸 하세요. 그날도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삼겹살만 먹다가 사위 덕분에 소고기도 다 먹어본다고 그런 농담을 하셨죠. 세상 기대도 안 했는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돈은 생각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라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참 다시 모였어요. 암만 짠돌이라도 아낄 때는 확실히 아끼고 써야 할 때는 또 돈을 확실하게 쓰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소고기다 보니 계산할 때 돼서 3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위 덕분에 엄청 잘 먹었다고, 맨날 소고기만 먹으면 좋겠다고 또 실없는 농담하시면서 남편 기를 한껏 세워주셨어요. 어쨌든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위해 웬일로 통 크게 한턱 쐈다 보니 괜히 고맙더라고요. 그동안 휴지값 아끼고 전기세랑 가스비 그런 거 아낀다고 스트레스 받았던 게 다 사라질 만큼 기분도 좋았죠. 그런데 그 고마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희도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22만 원은 자기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는 소리를 해왔으니까요. 난데없이 돈을 입금하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자기 예산이 원래 10만 원이었다고, 그런데 예산을 한참 초과했으니 그 돈은 저한테 돌려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돈을 돌려받는다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 했더니 너네 부모님이 드신 거 아니냐며 초과한 만큼은 제가 그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직전까지 느꼈던 고마운 마음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때부터는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삼겹살을 먹었어도 냉면에 찌개에 술 마실 거 생각하면 요즘 10만 원으로 택도 없을 텐데 애초에 4명이서 소고기 먹으러 가는데 예산이라고 10만 원을 준비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10만 원 넘어서는 저한테 받아낼 생각이었으니 드실 만큼 드시라는 말이 저 짠돌이 남편 입에서 나왔던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계산할 때 나한테 하라고 하지. 이제 와서 기분 상하게 이게 뭐냐고 따졌더니 원래 그런 자리에서는 자기가 계산을 해야지, 자기가 사위로서 기가 서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말인즉슨 친정부모님이 느끼기에 모처럼 어버이날에 사위가 크게 한턱 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다는 소리였어요. 정말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 돈 안 주고 한바탕 싸울까도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얻는 게 뭔가 싶어서 그냥 말았습니다. 어차피 또 며칠 뒤에 시부모님 모시고 어버이날 식사가 계획되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가선 입장이 반대가 될 테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나도 자기가 한 대로 똑같이 되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생각하고 그날부터 주말이 오기를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짠돌이 남편한테 제가 당했습니다.
어버이날 당일에는 친정 부모님과 다녀왔고 시부모님하고는 주말에 따로 시간을 잡아서 외식을 다녀오기로 했었거든요. 거의 일주일이는 시간텀이 있었다 보니 일부러 유명한 호텔 중식당 코스 요리를 예약해 놓았어요. 남편이 어버이날 저한테 했던 것처럼 계산은 그 자리에서 제가 하면서 생색을 내고 집에 돌아와서 1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남편한테 청구해서 돌려받을 생각이었죠. 한 명당 10만 원씩 하는 코스 요리로 먹었고 남편이 한 것과 똑같이 식당에서는 제가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저한테 했던 그대로 10만 원 예산을 초과했으니 내 계좌로 30만 원을 보내라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걸 내가 왜 주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줬죠. 내가 친정부모님 앞에서 당신 사위로서 길을 살려주지 않았냐. 그러니 당신도 똑같이 시부모님 앞에서 내 며느리로서의 길을 살려주는 게 맞지 않냐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며느리 기 살려줘서 어디다 쓰냐고. 오히려 제가 그 자리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위상이 살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시부모 앞에서 며느리 기 살려주는 방법은 며느리가 당신 아들한테 내조 잘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준 걸로 충분하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 남편을 보니 저 인간은 답도 없다고 그저 지 돈 아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짠돌이 중에 상짠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남편이 인색하게 구는 데에는 시댁과 친정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인색하게 군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저 저희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어버이날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생신날을 앞두고 있던 언젠가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고르러 가는데 저한테 같이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말이 같이 가자는 거지 또 어버이날 그때처럼 가장으로서의 위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돈으로 생신 선물을 사드릴 속셈인가 싶어서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절대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붙들어매라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믿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안 그런다고 저렇게 강하게 말하니까 결국 그렇게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웬일로 내비를 찍는데 백화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기껏해야 시 외곽에 있는 증설 할인 매장 같은 데를 갈 줄 알았는데 백화점에를 다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껏해야 행사 상품 매대에서 뭐 집어다가 사드리려나 싶었는데 남편이 1층은 거들떠보지 않고 명품관 층으로 직행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돈 한 푼 두 푼 하는 게 아닐 텐데 괜찮냐고 했더니 이제 결혼도 했고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생신인데 평소에 갖고 싶어 하시는 거 사드리는 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구경하고는 있는데 말은 저렇게 했어도 자기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있었는지 선뜻 지갑을 열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가방 하나가 계속 눈에 들어왔나 봐요. 사드리고는 싶은데 금액이 금액이다 보니 그냥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들었다 놨다 반복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게 안쓰러웠나 봐요. 내가 미쳤지. 남편한테 돈을 좀 보태줄까 하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그래주면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버이날 때 크게 데인 적이 있다 보니 하나만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여기서 돈을 보태주면 당신도 친정어머니 생신 때 돈을 보태줄 용의가 있느냐고요. 생신이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생신 지나고 나서 2달이면 친정어머니 생신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하다고 안 그래도 어머니 생신 선물 생각하면서 장모님 드릴 것도 벌써 다 생각해놓은 참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해왔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생각해놓은 선물이 얼토당토 않은 거면 절대 안 된다고 확답까지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당연한 소리 하지 말라고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벌써 점 찍어둔 게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길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남편과 각출해서 선물을 사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그날 남편이 80만 원을 쓰고 제가 20만 원을 보태서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1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사드리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명품치고는 솔직히 비싼 건 아니었지만 남편 평소 씀씀이 치고는 엄청 큰 지출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한테도 생신 선물 자기랑 저랑 같이 해서 사드리는 거라고 확실하게 언급까지 해줬고요.
제가 시어머니 선물 사는 거 20만 원이나마 도와줬어서 그런 건지 밥도 알아서 자기가 사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은 나름 괜찮게 보냈습니다. 그 후로 2달간은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지출 없이 짠돌이처럼 살고 있었고, 저는 제 나름대로 남편이 하는 말 중 합당한 건 따라주고, 얼토당토 않은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제법 괜찮은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정어머니 생신이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금 선물을 가장 좋아하긴 하시지만 결혼 첫 해이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후보에 넣고 고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선물 살 때 제가 20만 원을 보탰으니 남편한테도 똑같이 그 정도만 받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랑 같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친정어머니가 뭐가 필요하신지도 모르겠고 마땅한 선물도 없는 와중에 어머니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많이 낡았구나 싶어서 비슷한 가격대의 가방을 하나 사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생신을 한 주 앞두고 주말을 맞아서 남편하고 같이 선물을 사러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지방에 살고 있는 어릴 적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거기에 가봐야 한다고 주말 내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거짓말인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백화점이 오전만 장사하고 닫는 게 아니니 평일에 퇴근 시간 맞춰서 백화점을 들렀다 오면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평일이 되니까 이번에는 결혼 생활 하는 내내 한 번도 없었던 야근 핑계를 대면서 집에 밤 11시가 돼서야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야근은 그 주 내내 이어졌고 목요일이 돼서야 이 사람이 지금 돈 쓰기 싫어서 일부러 어줍잖은 핑계거리를 대면서 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생신을 토요일 점심에 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만 뻐기면 일단 제가 알아서 선물을 사올 테고 돈 주는 건 또 나중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져다 붙여서 안 주려는 생각이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야근하지 말고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란 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 알지 않냐면서 말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럼 퇴근하면 당신 회사 앞으로 갈 테니까 1시간 정도만 회사에 양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설마 다른 날도 아니고 장모님 생신인데 야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사정은 봐주지 않겠냐고 물었죠. 남편 표정만 봐도 당황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디 뭐 자기만 회사 생활 하고 있나요? 꼼수를 써도 될 법한 걸 써야지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다음날 퇴근해서 남편한테 선언한 대로 남편 회사 쪽으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회식이 생겼으니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요. 그간 야근한 거 고생했다고 부사장이 직원들 데리고 쏘는 거라고 절대 빠지지 못하는 회식이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꺼내는 말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장모님 생신 선물은 내가 따로 생각해 놓은 게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고른 걸로 우리 돈 합쳐서 사고 싶은 마음도 알겠는데 내가 드릴 장모님 선물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당신도 당신이 알아서 다른 선물을 고르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내더군요. 난데없이 회식이 잡혔다는 게 신뢰가 가지는 않았지만 듣고 보니 남편이 그때 당시 백화점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당장 금요일이고 엄마 생신이 내일 점심인데 어떻게 선물을 구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정모하면 아침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느냐면서 허겁지겁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무슨 선물을 준비할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그래도 뭐 내가 한 게 있으니 아무리 못해도 20만 원 가치 정도 하는 선물을 준비하겠지 싶었습니다. 20만 원 그거 제 돈 더 써서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 사기로 했던 가방을 그냥 사드렸어도 됐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 때 선물로 쓴 돈이 100인데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도 그에 준하는 가격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선물을 새로 고르기도 뭐하더라고요. 이미 바로 다음 날이 어머니 생신인데 대충 80만 원짜리 아무거나 찾아다가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돈 찾아서
이번 생신까지만 현금 선물로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회식 마치고 집에 오기를 기다렸는데 회식 자리가 길어지는 건지 시간이 늦어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가는 거 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양반 기다려서 뭐 하겠나 싶어서 그냥 집 정리 대충 끝내놓고 혼자 TV를 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한참 잘 자고 있었는데 늦게 들어온 남편이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서 그때의 흔들림으로 살짝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래도 회식이 있던 건 진짜였는지 눕자마자 잠에 골아떨어진 남편이 숨을 내쉴 때마다 방 안에 아주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괜히 잠 깨기 싫어서 저도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깼어요. 과음을 한 건지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있었죠. 피곤해 보여서 그냥 자게 둘까 싶다가도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 생각을 하니까 깨우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자는 남편 흔들어 깨우면서 앞으로 몇 시간이면 친정집 출발해야 한다고 얼른 일어나서 준비하고 엄마 선물도 챙기고 해야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남편이 덮고 있던 이불로 얼굴을 가리면서 준비해놨으니까 걱정 말라고 자기 좀 더 자야 될 것 같으니 자게 내버려두라고 하더라고요. 준비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는 진작에 일어나서 전날 저녁에 하다만 집 청소를 마무리 지었는데 집 정리하면서 선물은커녕 선물 비슷하게 생긴 건 구경도 못했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술 취해서 집에 오는 길에 택시에다가 두고 내린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이 어디 있냐고 아무데도 없다고 당신 어제 술 취해서 차에다 두고 내린 건 아니냐 일어나서 당신이 확인 좀 해봐라 하고 다시 자려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겨우겨우 일어나 앉아서는 자기가 잊지 않고 잘 챙겨왔다고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확인해보라고 하고 또 다시 눕더라고요. 무슨 선물이길래 그걸 냉장고에 넣어놨나 싶었어요. 혹시 이 인간이 엄마 생신 선물이라고 케이크 한 개로 퉁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봤는데도 선물은커녕 케이크 비슷한 것도 안 보였어요. 남편한테 냉장고에 대체 뭐가 있냐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머리에 까치집을 지어서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메나렉한 검정 비닐봉지 있지 않냐고 그거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생일 선물을 검정 비닐봉지에 포장해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남편의 짓궂은 장난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돈 쓰는 거 앞에서만큼은 장난 같은 거 안 치는 사람이었으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건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봉지를 들어봤습니다. 묵직하고 물컹물컹한 게 뭐가 들었나 싶었는데 봉지 안을 보니까 생고기가 들어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의시되면서 그 주둥아리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마침 어제 회식을 고기 뷔페로 다녀왔다고 왜 그때 장모님이 매일매일 소고기만 드시면 좋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이 정도면 못해도 일주일은 소고기 떨어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뭘 검색하더니 인터넷으로 소고기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1kg에 15만 원 하는 툭브라누 선물 세트를 보여주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져온 게 못해도 2kg는 넘을 거라면서 기어이 제 손에 들려있던 봉지를 채가서는 저희들 몸무게 잴 때 쓰는 거울에다가 무게를 달아보더라고요. 남편이 챙겨온 고기는 총 1.5kg였어요. 많이 가져온다고 많이 가져왔는데 저울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더니 그래도 계산해보면 20만 원치는 되는 거라고 껄껄대면서 직원들 모르게 가져오느라 아주 혼났다고 고기 뷔페에서 고기 몰래 숨겨서 가져온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고기 뷔페에서 아무리 좋은 고기를 쓴다고 해도 남편이 검색해서 보여준 툭브라누만큼 좋은 고기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고기 검색만 해도 각종 등급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중에 제일 비싼 거 핸드폰 화면에 띄워놓고 순수하게 무게만 가지고 뷔페에서 가져온 고기의 가격을 매기고 있으니 그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떠벌거리고 있는 남편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분노가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커피 믹스며 휴지며 기타 생필품으로 쓸만한 것들 가지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설마 이 인간이 고기 뷔페에 가서 고기까지 챙겨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남편이 가져온 고기 봉지 그대로 남편한테 던져버리고 친정어머니 생신은 나 혼자 다녀올 테니 당신은 올 생각일랑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 건지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대답도 하기 싫어서 그건 알아서 생각하라 말하고 저 혼자 차 끌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보다 이른 시간에 친정에, 그것도 저 혼자 도착하니 친정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무 일도 없고 남편이 어제 회식 때문에 술병이 나가지고 오늘 못 올 것 같아서 나만 왔다고 대충 둘러댔지요. 준비한 현금 선물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랜만에 셋이서 식사하고 차도 가지고 나온 김에 아예 교회로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까지 집에 모셔다 드리고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부모님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왔다 보니 기분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제 기분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 모시고 지가 고기 뷔페에서 몰래 가져나온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아직 고기 많으니까 너도 빨리 와서 먹으라시는데 남편은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네가 안 가져간 거다 하면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지가 먹는 거라고 저를 약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침 시어머니가 저희가 생신 선물로 사드렸던 그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길로 시어머니 가방을 뺏어 들고서는 안에 있는 걸 죄다 꺼내버렸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지금 그거 우리 엄마 줄 거를 어머님하고 먹은 거 아니냐고. 그럼 나도 똑같이 어머님 드린 거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당장 이 길로 친정 가서 이 가방 생신 선물이라고 드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단 말을 하면 죽는 병에라도 걸린 건지 그게 무슨 계산 방식이냐며 따지고 들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가방을 볼모 삼아서 남편하고 흥정을 하려던 게 아니었다 보니 혼자 실컷 떠들든 말든 신경도 안 썼고 그 길로 다시 그 가방 들고서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데 남편이 저를 쫓아나오더라고요. 빌라 주차장까지 와서 저를 따라잡아가지고는 우리 엄마 가방 내놓으라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가방끈이 짧은 이유가 공부를 못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특히나 태권도랑 유도는 13년을 넘게 배웠었어요. 그때 당시 부모님의 반대로 운동 쪽으로 진로를 잡는 걸 포기해야 했고 억지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급하게 전문대 쪽을 알아보고 취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20살 이후로는 아쉬운 마음에 아예 운동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13년을 배웠다고 몸에 익은 동작들이 많아서 그대로 제 멱살을 잡은 남편의 손목을 비틀어서 그대로 업어치기를 걸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남자라고 해도 평생 공부만 하던 샌님 같은 남편이 순간적으로 걸어오는 기술을 방어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지요. 군대 가면 낙법 치는 것 정도는 배운다는데 너무 순식간이라 그랬는지 남편은 바닥에 그대로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따라 나온 시부모님이 그 장면을 전부 목격하셨고요. 저도 그때는 어느 정도 평정심을 되찾아서 시부모님한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팔꿈치에서 피나는 것 같다고 바닥에 자빠져서 징징거리고 있는 남편을 뒤로 하고 두 분 모시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간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이 당연히 저를 나무랄 줄 알았는데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남편한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전부 사과받고 억지 부려서 뜯어간 제 돈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다음날 친정에 다녀와서 제대로 친정어머니 생신 챙겨드리고 했네요. 이렇게 구두쇠 남편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전부 해결되었어요. 결혼 반년 만에 남편한테 유도기술 걸어서 제압한 이야기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덕에 저희 결혼 생활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봤어요. 남편의 짠돌이 기질은 천성인 것 같아 그게 고쳐질런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적어도 그렇게 궁상맞는 삶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일이란 걸 깨달은 것 같으니 이제부터라도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짠돌이 남편 때문에 고생하던 사연 적어서 보냈던 쓰니입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뵐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좋은 소식으로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반년 만에 남편과 모든 문제를 청산하고 결혼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말이 그렇지 계속해서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는 돈을 펑펑 쓰고 친정에만 인색하게 구는 것보다 회사에서 비품 몰래 챙겨오고 저한테도 똑같이 짠돌이 생활을 강요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남편이 제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기긴 했지만 그건 순전히 제가 운동을 오래 해왔던 사람이고 남편이 그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운동을 안 했다면 남편이 그때 제 멱살을 잡아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멱살 한번 잡혔다고 어떻게 이혼을 정하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남편이 지금은 저를 힘으로 못 당해낸다는 걸 알았으니 나중엔 몽둥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을 테고요. 결국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시댁에 먼저 들러서 이혼하고 싶다는 제 의사를 전했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를 말리셨죠. 저한테 미안하다고 아들 녀석이 저렇게 된 게 다 당신들 책임이 있다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길게 말할 건 없고 그냥 IMF 때 집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었답니다. 그때 세 가족이서 화장실도 밖에 있는 단칸방에서 지내야 했던 적도 있었다고요. 그게 어린 시절 남편한테 아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저렇게 돈을 아끼고 모으는데 급급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그런 과거가 있는 줄은 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좋은 기억이나마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래도 더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빨리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죠. 재혼 같은 거 생각하면 저도 저지만 남편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고 하니 시부모님도 제 말이 맞다면서 결국엔 이혼을 허락해 주셨네요.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이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집 명의도 제 이름으로 해주고 월급도 다 가져다 줄 테니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남편한테 있어서 돈이며 집까지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냐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고 지난달에 이혼 절차 모든 게 마무리돼서 완벽한 남남이 되었어요. 집은 애초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시부모님이 제가 결혼할 때 혼수해온 거랑 결혼식 비용 들어간 거 이래저래 계산해서 먼저 알아서 돌려주신 덕분에 다른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왜? 먼저 사연 보냈을 때 저걸 이혼 안 하고 참고 사느냐고 저한테 쓴소리 해주신 댓글 몇 개가 생각이 나네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제가 좋은 결정을 내린 건지 혹시나 언젠가 이 결정을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 앞으로의 제 인생을 준비하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서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